말해보자. 제주도에서 25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소년원에서 약 20년 동안 비행청소년들 교정교육을 하고 인천, 그리고 청주, 지금은 대전 보관처소에서 교육 담당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계해 주신 교수님과 또 이렇게 재활승 학교 발전에 중요를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재활승화 프로그램이 소년 학생들 부정운동에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의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논의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17년 아마 전 국민을 경악시킨 인천 초등생 여아 유괴 살인 사건, 손가락까지 잘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집단 폭행 사건. 이거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이 잔혹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 중에 일부는 소년원 학교에 와서 교정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소년원 교육에 있어서 수업 거부, 집단 폭행, 교사 반항, 이러한 상습 규율 위반 행동을 반복하며 교정교육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무려 46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시점입니다. 이에 제2소년학교에서는 한국마사회 제주육손조련 아카데미와 2017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심성순화와 같은 재활승마의 환경적 여건을 조성해서 수용 안정을 기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출원 후에 재범 예방 및 완전한 사회 복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소년학생 부적응행동 개선에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가, 이에 따른 연구 가설로서 충동성과 자기 통제력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청소년 비행은 포괄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해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모든 일탈적 행위를 청소년 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는 소년 법정에서 소년법상 소송의 대상의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비행이다, 범죄다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행이라는 것은 성인 범죄와 구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소년 범죄가 2010년 보면은 89,776건으로 2015년도 71,000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갑자기 107,000건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소년원 비행률이 높아진 걸로 사례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흉악범하고 성폭력범은 3.4%입니다. 2010년. 그런데 2015년에는 3.8%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년 비행의 발생 현황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원 학교 재범률이 43.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년원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소년 사건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사건 처리 절차는 연령에 따라 분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연령에 따라 우범소년, 촉범소년, 범죄소년으로 납니다. 이들이 비행을 할 경우에 법원 소년부로 와서 비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비행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형사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해 가지고 형사처분을 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소년교도소,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사회 내 처우라고 해가지고 보통 장기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로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처우를 하게 되는데 특히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4개월 미만 내에서 이들이 소년원에 들어와가지고 교정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원 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소년원 비행 예방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개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을 보면은 보통 선호도, 만족도, 이런 형식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최영신이 연구에 의하면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 불과 4년 사이에 소년원 내 징계 처분자가 3.8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6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 장애가 의심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말해서 ADHD 성향이죠. 이런 아이들이 소년원 내에서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비행의 심리적 특징을 보면은 정서적으로는 우울, 불안, 충동성, 이런 것들이 높고, 행동적으로는 주의산만, 쾌락 추구, 자기 중심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년원에 들어와가지고 수업 거부를 한다든가 기물을 파괴한다든가 하면서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ADHD 성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벌점과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오히려 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지도 소년으로 분류되어 특별교육을 받고 있지만 병적 증상으로 인해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ADHD 성향이라는 것은 오히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ADHD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나 그것만큼 상당한 부정적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관심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죠. 의사에게 진단도 못 받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놔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일선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서 상당히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소년에 오면 소년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소년원학교 징계 현황입니다. 법무부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2010년 소년원학교 총 학생은 1163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38명입니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징계자입니다. 이들이 2010년에 25% 징계였습니다. 291명이었었죠. 그러나 2014년에는 848명, 무려 70%에 가깝게 징계를 다 받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징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가 보면은 징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체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교도소, 소년원 내에 다시 분리수용해서 개인실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회원은 교도소나 수용기관에 수감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불안 수준과 각성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아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극에 대해서 빨리 실증하고 지루함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반사회적 특징을 보면은 사회 규범이나 관습을 위반하는 성향이 있고 타인의 권위에 적대적으로 공격적 행동으로 계속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년원 내에서 주의력 결핍 및 충동성 성향이 높고 수용 중에서도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 성격 특징의 대표적인 특징은 충동성과 자기 통제력으로 줄여볼 수 있는데, 충동성이라는 것은 위험이나 불이익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어려움을 가진 성격 특징입니다. 소년원에서 계속 징계를 받고 근신을 받아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죠. 매든과 존스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즉시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하위 이유로는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입니다. 가플레슨과 허쉬는 범죄 일반 이론에서 자기 통제 이론을 언급하고 범죄와 가장 관련 있는 게 무엇이냐? 자기 통제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란 무엇이냐? 아무나 어떠한 상황에 처함과에 관계없이 비행이나 범죄를 피하려는 차분적 경향이 바로 자기 통제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통제력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음 재활승마입니다. 이거 정태우 교수님도 정의를 하셨습니다만 재활승마는 말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어떤 신체적 고통 아니면 장애인이 삶의 질 향상 등 어떤 치료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지적장애, 뇌병변 이런 쪽에 정신적, 이렇게 신체적 이런 효과에 많이 이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리 정서적,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지적 장애라든가 이렇게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국내 연구 가설들이 하면서 약 15개 정도가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 부정행동 개선 효과가 있는가에 따른 연구 가설로 충동성과 자기 통제력 변화를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군을 16명씩 12명을 선발하여 ADHD 상형 12명을 선발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군으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 연구 대상자의 특징입니다. 보면은 남학생으로 전부 6명을 편성하였고요. 연령은 18세에서부터 21세까지입니다. 학력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 수준이고요. 가족 형태는 친부모가 1명이고 5명이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비행명은 특수절도가 4명이고 사기, 강간이 각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횟수도 2번에서 6번 등 고위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사전 검사 결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중에서 비진단자, 즉 ADHD 진단을 받지 않는 짝표가 된 밑에 12건에서 15건 정도가 생활상 부적응 행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통제 집단도 연구 집단과 비슷합니다. 성별은 남자고요. 연령은 16세에서 21세까지고 학력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 수준입니다. 가족 형태도 마찬가지로 친부모가 하나고 5명이 결손 가정입니다. 비행명도 절도이고요. 교통복귀와 통역에서 각각 1명입니다. 검사 결과 비진단자, ADHD 비진단자가 3명입니다. 이들 또한 생활상 10개에서 12개 정도 부적응 행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 충동성 척도 35문항, 5점 리커트, 여코딩 문항 4개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0.96 자기 통제력 척도 연구 결과 0.964였습니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소년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매개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감소하고 어떤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지행동 기법으로서는 자기교시, 행동형성, 강화, 모델링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이켄 바우에 의하면 인지행동 수중에서 행동 변화는 내적 언어의 상호작용, 인지구조,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포함하는 연속적 중재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택 외래 등은 행동 형성법과 모델링 방법은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이 연구가 연구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국마사회 제6성조련 아카데미와 협의를 통해서 소년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 보완한 내용은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4차 산업 만산업 홍보 영상을 20분간 보여줬고요. 그다음 둘째, 아이들의 신체적 특징, 건강한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가지고 사이드워커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관 1명당 학생 2명 해가지고 한 조를 이루도록 하였고, 교관은 어떤 보조원, 잘 못했을 경우 보조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승마와 말이 움직이지 않거나 방향전환에 실패 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말과 대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동료나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용 말은 한국마사회 제6성조련 아카데미 교육용 말이었습니다. 코멘트, 파파계로 3개의 말을 이용하였고요. 교육 참가자는 승마가로서 3명, 교육 참가자 3명, 토탈 6명이 참가하였고 제6성, 제주에 있는 6성조련 아카데미에서 하였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급차를 대기시켰고요. 연구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충동성 감소에 영향이 있었는가? 예, 실험 집단 충동성 사전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통제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은 실험 집단 충동성 사전 검사에서 3.65 이상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후에서는 2.742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 충동성 사전 검사에서는 3.3, 6672, 3.3, 095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구 문제 2. 제가 프로그램이 자기 통제력 향상에 영향이 있었는가? 실험 집단 자기 통제력 측도 사전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 실험 집단 자기 통제력 사전에서는 2.42에서 3.33으로 나타났고요. 통제 집단 자기 통제력 사전에서는 2.5, 667에서 2.6, 883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교육전 후 생활 태도였습니다. 교육전 프로그램 전에 아이들은 6명 학생이 있는데 이 중 송군 벌점 보십시오. 벌점이 보통 27점에서 53점까지 시설 내에서 엄청난 부정을 통해서 벌점을 받고 그 다음에 징계를 이렇게 근신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신체 구속입니다. 2회에서 1회까지. 그리고 생활 태도도 보면은 송군 같은 경우는 말도 없고 머리 아프다고 계속 호소하고 강군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에 불만이 있으면서 벌점 주십시오, 징계 주십시오 이렇게 반항을 하고요. 그다음 정군 같은 경우는 나 ADHD인데 약 안 먹습니다. 제가 왜 약을 먹습니까?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최군 같은 경우에는 외투를 생활하면서 간혹 뭐라고 그러면 폭발적으로 이제 폭력을 가하고, 그다음 김군 같은 경우는 호시를 바꿔달라고, 나 애들하고 생활 못하겠다, 호시 좀 바꿔주세요. 이런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육 후 관찰을 해봤는데요. 벌점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점이 높아졌어요. 소년원 내에서 잘하면 상점을 주고 잘못할 경우에 벌점을 주고 있는데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병원이 다른 몸에 다쳐가지고 한 번 간 거 외에는 외부 병원을 간 사실이 없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관찰했고요. 생활 태도도 승마에 대한 이야기를 교사와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대인관계가 개선되었고, 오히려 호실을 청소하겠다, 외부 환경을 청소하겠다는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점을 받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다음에 약도 제가 먹겠습니다. 약을 먹으라 그러면 이 혀 밑에 넣다든가 아니면 뭐 이빨 사이에 껴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안 먹어서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약을 적극적으로 복용하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승마 자격증 딸 수 없습니까? 오히려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한번 흥미를 가지는 걸 보였고요. 이러한 생활상의 변화를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 특히 변화를 보인 강부는 제가 애착을 가진 아이입니다. 부모가 오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인데, 부산 소재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시설 내에서 계속 부정을 반복하다가 학교 무단결석하고 가출해가지고 절도죄로 소년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에 들어왔지만 부적을 해가지고요. 계속 특별소년으로 분류되다가 부산소년원, 전주소년원, 폭탄 돌리기를 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낙인을 찍어가지고 섬 제주도로 보낸 아이입니다. 제주에 와가지고 다행히 승마 프로그램과 결합을 하면서 이 아이가 변화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으니까요. 신체에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승하마하던가 자세라든가 방향전환이라든가 교관이 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우쭐해지면서 다른 아이한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피하죠. 대인관계 기피하던 애가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또 가르쳐주고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요. 제2소년원 학교에서 ADHD 상형 부정 행동 자기 통제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충동성 조절 향상되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다음 교육 중 벌점 감소했습니다. 상점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없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교육 중 징계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을 적극적으로 복용했고요.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재활승마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면회 왔을 때 나 말을 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 빈도가 높아지고 가족 간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끝으로 반사회적 성격 특징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의의입니다. ADHD 성향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 방법으로 재활승마 교육의 필요성과 커리큘럼을 제시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촉법, 우범, 범죄 소년 등 성향이 다양한 아이들입니다. 이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다 식상한 아이들이 자연에서 어떤 도전하고 성취하고 부딪히고 새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리고 뭐 시설 부적응 행동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승마를 통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더욱 프로그램에 의의를 가질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행청소년 심성순화하고 가족관계 회복하고 사회기술을 개발하는 데 어떤 투자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연구의 한계입니다. 제2소년원의 수용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소년원, 그리고 일반 학교,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 그리고 여자소년 학생, 이런 아이들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하기를 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가 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청소년과 말의 공통점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말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지? 맞습니다. 말은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첩하고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비행청소년 집단생활에 자신이 유일한 재산은 강인한 자기 체력이라고 해가지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운동 경기나 작업활동 시, 아까 말씀드린 신체 활동 시에는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심리적으로는 말도 겁이 많고 놀란 경우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피해가죠. 그리고 아주 예민한 소리나 이런 거에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비행청소년 그렇습니다. 불안 수준이 엄청 높은 아이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교사한테 반항하고 폭력하고 그래 나 교도소로 보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지적이나 비난에도 폭발적으로 분노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때려부십니다. 어쩌면 말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적 측면입니다. 말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심한 경우 공격적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물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물려봤습니다. 뒷발 차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청소년도 자신이 결정, 가족, 성격, 환경 등에 대해서요 강한 저항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 교사를, 동료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작은 칭찬에 기뻐하고 차분하게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야, 너 뭐 잘한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아주 양처럼 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건 말도 군집 생활을 하면 우두머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비행청소년도 그렇습니다. 짱을 따릅니다. 짱의 지시에 눈치를 보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핸들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신뢰감입니다. 저는 하면서 제일 중요한 신뢰감. 아까 안정이라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신뢰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낯선 환경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높으나 주인과 신뢰감이 형성되면 야생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피했던 말이 주인과 함께 이제는 호랑이나 사자를 사냥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말이 겁도 없이 어떻게 호랑이를 사냥하러 다니죠? 그건 주인과 함께 신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초기에 말의 몸집이나 낯선 승마적 관계의 불안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회기를 거듭하면서 말과 접촉해서 친숙해지고 교감과 신뢰감이 형성되고 선생님과 대화가 되면서 이 아이들은 따르기 시작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뢰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적을 낳는지 보았습니다. 아마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향후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저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너무 역동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늘 안 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꼭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정말 한 가지 지금 커멘트라 그럴까요? 이 연구에서 아까 손동현 교수님 말씀도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각성 수준이 좀 중요하다는 느낌인데 지금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충동성을 보는 경우와 자기 통제력을 보는 경우에 대해서 좀 대상자별로 각성 수준을 좀 달리해서 그래서 저희가 피지컬 엑서사이즈에서 얘기하는 그 에어로빅 상태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좀 적응시켜서 다음에는 그 재수자들의 좀 분류를 해가지고 각성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은 이게 다 전국에 있는 소년으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실 재활승마에 대한 연구가 선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저도 많이 주저스러웠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요. 특히 ADHD
ADHD 성향 아이들은 이미 아까 그 특별 지도 수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또 더 불안한 거는 법무부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밖에 나가면 이탈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까 해주죠. 저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탈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 몸이 달아나니까. 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각성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일단은 아까 보호관찰, 일반 학생, 여자소년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사전 검사를 통해서 그 어떤 이렇게 테이블로 한 다음에 그런 어떤 이렇게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음에 할 때는 우리 교수님 지도를 좀 받아가지고 좀 더 깊은 연구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 하시면 예. 추가로 질문이하게 될 예. 지금 연령대를 한정적으로 해요. 지금은 그 청소년의 범죄도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연령별로에 대한 부분도 되게 효과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지지합니다.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 변화에 있어서 있었습니다. 변화에 있어서 재활승마는 어느 정도 체력적인 어떤 받침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어릴 경우에는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제 육성조력 아카데미는 말이 좀 서양 말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은 좀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앰뷸런스를 협조했더니 주셔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에 맞는 어떤 말을 하는 거하고 프로그램과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할 때 대상자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잘 맞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면 예. 그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 더 조기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좀 그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저게 동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 말씀드릴게요. 보호관찰 대상 아이들 이제 보호관찰 대상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 힐링스만 시작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방금 여기 보신 소년원 아이들 비록 연령층이 높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이제 스타트했던 프로그램 시범사업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5월부터 계속 이제 여러 차례로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한 15종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해서 보호관찰 처분 5분 정도, 오후 처분 정도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국 마사회하고 과천하고 5월부터 시작하는 부경하고 이제 두 곳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다양한 연령층을 좀 수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